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현업에서 리더분들이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연차 직원에 대한 관리입니다. 직급은 있는데 직책이 없다든지 몸값은 높은데 밥값을 못한다고 정이 내려지고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이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직급이 높으면 고연차 직원일 확률이 높죠. 요새는 많이 안 나가고 덜 뽑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중간 계층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리를 주고 승진을 계속 시킬 수가 없죠. 심지어는 차장이 13년 차, 11년 차, 과장 9년 차, 10년 차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중간 관리자가 많다 보니까 이들의 자리를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공보다 내공이 더 중요해졌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승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능력이 있어야만이 승진되는 소위 연상부와 연하상사 일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도 승진할 수 없기 때문에 승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승진을 포기한 중간 관리자 중에는요. 인간관계도 포기하지만 자기의 역할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비전이 없는 거예요. 승진은 못하더라도 생존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은 대로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 리더들이 볼 때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모 자동차 회사는요. 금년 초에도 팀장 밑에 파트장이 있는데 이 팀장이 이 파트장을 키웠어요. 그런데 팀장이 면직이 돼서 팀원이 되고 이 파트장이 팀장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시던 팀장님도 모셔야 되고 또 밑에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직원들도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착한 척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 자꾸 잔소리한다 그러면 또 저항을 받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고연차 직원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연차 직원은 고비용이거든요. 월급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 젊은 직원들의 불만도 이런 겁니다. 아니 나보다 돈은 몇 배를 더 받으면서 일은 나보다 몇 값을 안 하는데 너무 불만이 있어. 그래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말이야. 일을 자꾸 떠넘기나 하고. 물론 고연차 직원들도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좋은 대접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기업에 높은 임원들을 만나면은 이 고연차 직원에 대한 부담을 고민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제는 떼돈을 버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덜 써야 되거든요. 덜 쓰는 돈 중에 가장 먼저 줄여야 되는 게 고정비예요. 그 고정비 중에 제일 큰 게 인건비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많이 받아가면서 성과가 작다.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기회도 안 주고 어떤 특별한 일도 안 주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아주 이거 언젠가는 이거 문제가 될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푸대접 받은 고연차 직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동안에 발견하고 몰래 간직하고 있던 회사의 문제점이나 비리를 빌미로 해서 노조를 만들어서 또 이제 고용을 구걸하고 협박하는 나 건들지 마. 건들면 터뜨릴 거야. 이런 부작용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연차 직원이라서 월급 줄 거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덜 시키고 교육도 안 시키고 활용도 안 하고 그냥 밉상으로 취급한다. 그럼 누가 손해죠? 조직이 손해 아닐까요? 우리나라에 없는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사형하고 해고입니다. 사형제도는 폐지됐고요. 해고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고연차 직원들에게 고비용을 들이면서도 활용을 못한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분들에게 한 가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연차 직원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직의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연차 직원은 매년 양상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뽑아서 키우는 사람보다 외부에서 경력에서 데리고 와서 활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식으로 굉장히 중간 이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고연차 직원이 양산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매년 그러면 밉상인
고연차 직원들을 양산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애초에 뽑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두 번째 관점은 이 고연차 직원도 한때는 저연차 직원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청춘을 바쳐서, 자기 젊음을 바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젠 나이 먹었다고 찬밥 대우한다?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어차피 고연차 직원들은 대안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뭐 나가서 할 것도 없고, 특히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사람들은 더욱 난감하죠. 나갈 때도 크게 얻어 나갈 게 없는 거예요. 그 버티는 거죠. 이런 겁니다.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버틴 놈이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승진 안 해. 쭉 있다가 정년까지 갔다가 임금 피크 갈 거야.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의욕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용기도 없고 배짱만 있는 사람들 리더가 방치한다? 그 리더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옛날에는 저연차 직원이었다는 걸 생각해서 현재 고연차 직원을 함부로 대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요. 고연차 직원을 대하는 조직의 태도를 지금의 저연차 직원들이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관찰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죠. 야, 그 다음은 우리구나. 저렇게 나이 들면 찬밥 대구나. 이렇게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떡하죠? 줄 돈 다 주고 고마움도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이 손해죠.